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소원은 돼서 이유가 없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정유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연투를 중지한다. 반복한다. 정유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연투를 중지한다. 정부는 반갑습니다.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배우 류승룡, 신하균 두 사람의 연기가 인상 깊었던 영화 고지전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무전으로 울려 퍼지는 정전협정 선언에 이미 피투성이가 된 두 남북 군인이 허탈하게 웃는 장면이었죠. 실제로 고지전 추가 치열했던 한국전쟁 당시의 전사자들은 아직도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계속 비춰주는 비극적인 장면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남과 북의 병사들입니다. 아직도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 그 공포와 고통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치 영화처럼 비현실적이죠. 오늘 이거야 원은 영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남과 북에서 영화를 너무 사랑했고 또 전공도 했고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박유성 감독 스튜디오에 모실 거고요. 청춘 영화처럼 남과 북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듣는 대학생 팟캐스트 사부작 팀도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클로징에선 앞서 들려드린 영화 고지전의 명곡 전해드릴게요. 언젠가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남북 평화통일.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같은 듯 다른 말. 결의말 뉴스. 좀 웃겨도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 시간입니다. 결의말 뉴스의 지킴이 터줏대감. 터줏대감을 북에서 뭐라고 하죠? 터줏대 뭘 없어요. 없죠. 자, 터줏대감 주영 씨, 방송원 주영 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방송을 거듭하니까 주변에서 여기서 가르쳐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배워준 표현들 가지고 저한테 장난치는 분도 많으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욕설 가르쳐줄 때도요. 왜요? 네, 그거 참 좋은 표현 아닌데 야, 너 49원이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건 사람의 인격을 건드린 일이야. 이러고 막았는데 근데도 아직은요. 낯설어서 그런지 기분이 안 나빠요. 와닿지 않아서. 자,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런 얘기하면 저희가 약간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던 옛날 얘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백두산 호랑이가 떼지어 출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신성하게 여기지 않나요? 아, 그렇죠. 우리 호랑이를 북한에서는 범이라고 보통 범. 불러요. 맞아요, 네, 범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상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좀 뭐랄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음악이자 또 춤이 있어요. 범 내려온다. 이게 굉장히 있었는데 그 범이 범이죠. 그렇죠. 그 범이 백두산에서 보통 내려오죠. 네, 범 내려온다가 백두산이니까 내려온다가 되는군요. 자, 그런데 호랑이 울음소리가 남북이 다르다고요? 그런가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와, 제가 좀 흉내를 잘 냈나요? 따웅. 자, 제가 호랑이가 떡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엄마에게 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크게 울었습니다. 따흥 이러면 애가 왜 그래 이럴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다르네요. 왜 따흥이 뭘까요?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걸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다른지가 궁금하긴 했는데요. 언어학자들한테 나중에 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개 짖는 소리 멍멍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미국에선 바우와우 뭐 이렇게 각자 나라마다 좀 들리는 왈왈. 북에서 왈왈이라고 하나요? 네, 월왈 사실 근데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뭘 표현하는지는 알아듣는데 이게 뭐 어흥이나 따흥이나 따흥은 사실 그래도 그러면 제가 북한의 동물들 울음소리 몇 개 네네. 내볼 테니 맞춰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빡빡. 그거는
힙합 하시는 분들이 머리 미는 거를 표현하는 의태어 아닙니까? 빡빡이 무슨 소리죠? 오리요. 오리를 한국의 오리는 꾀꾀기잖아요. 아, 꾀꾀기. 빡빡이죠. 그렇군요. 빡빡이 이렇게도 표현하나요? 아, 북한에서는 오리 같은 사람 그러면 욕이에요. 아, 약간 또 이건 욕처럼 예, 들릴 수 있군요. 그래서 그냥 빡빡이라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른 빨리 통일이 돼서요. 백두산 좀 편안하게 육로로 여행 가서 백두산 호랑이가 따응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에서는 빡빡 우는 오리탕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끼워 맞췄네요. 어쨌든 이런 수준의 북한 말을 쓸 수 있게 해주신 주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성 씨.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나맛을 본 장명들이가 10억 불 스위스 계좌를 들고 사라졌어. 남조선의 형사가 성밖에 없어. 살살 하가시오. 사상 최초로 금강산에서 촬영된 남한 영화 황진이가 그제 촬영 현장이었던 금강산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멀리 보면 우리나라가 보일 것 같고 참 감회가 새롭고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금강산에서 시사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네, 김정일입니다. 제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배워라.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 불러야 되고.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남한식 말투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은 외부 사상이나 문화 유입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네, 여러 영화 그리고 뉴스 소리들 들려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도 그렇지만 영화의 한 장면 귀로 들으니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지시는 것 같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제목만 들어도 알 법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고지전,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그 영화 속에서 남과 북의 관계가 잘 녹아있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와 다릅니다. 가장 사랑받는 예술 문화가 바로 영화인데요. 이념을 초월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분단 이후에 남과 북도 함께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 계속해왔습니다. 어쩌면 영화라는 공간, 영화라는 비무장지대가 넓어지면 그게 바로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영화에서는 남과 북이 주인공인 영화에서는 장르가 가족 드라마나 코미디였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사랑한 문화 키워드 열리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영화감독 박유성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분이 왜 영화감독으로 나오지? 이럴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버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영화를 대학교에서 전공한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영화 학도. 네. 영화 학도라고 또 스스로 낮추셨지만 사실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끌리는 제목이었어요. 아, 그래요?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 네, 많은 분들은 동물원 영화인 줄 알고. 아니요. 메콩강과 악어라는 게 이게 감독이 누군지를 알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영화 얘기는 할 것 같고요. 자, 영화를 전공하고 또 실제 제작까지 하셨어요. 그 이유도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해야겠다, 영화 공부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과 남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북에는 이제 내가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못 하는데 한국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네. 그 관련된 일을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무진장 그냥 뭐 찾아보고 네. 정보도 없이 들이밀었죠.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평양에 가서 뭐 사이육 영화 촬영소, 네. 아니면 이제 영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네네. 그걸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렵죠. 맞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이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특권들이다 이런 그렇죠. 편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박유성 감독을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 앞서 제가 메콩강엔 악어가 산다. 제목으로는 뭐랄까요? 약간 주만지 같고 뭔가 어드벤처가 펼쳐질 것 같고 자연 가득한 모험 같은데 자연, 모험, 어드벤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영화를 들어보면 좀 쓸쓸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영화 잠시 저희가 들려드리고 갈게요. 만약에 다시 탈북한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제일 필요한 게 안전이지. 안전. 챙겨야 될 거 약 우선 첫째. 약품. 그다음에 돈을 매나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아니 근데 두만강이 이렇게 가까운 데는 철책이 이렇게 있네. 이게 이제 강폭이 좁은 곳에는 어김없이 철책이 쳐져 있다. 그 앞에 10년 전 엄마와 두만강을 건너 도착한 첫 중국 땅 계산툰. 이다 뱀방 카메라다 지금 여기다 달려 시스템. 엄청나다. 정말 그 돈을 줘야 된다. 그날 밤 어둠 속을 달려 무사히 라오스 르앙남타에 도착했다. 아니 근데 이게 낮에는 어떻게든 빛이 있으니까 가겠는데 메콩강에 악어가 있는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메콩강에는 악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유언비어이 펼쳐진 그것이 거예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프로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 중에서 월남 쪽으로 간 사람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래요. 자 이거 제가 박유성 감독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1시간이 넘는 영화를 지금 30초 만에 본 것 같아요. 1분 10초 들려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메콩강엔 악어가 살진 않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제 3국을 걸쳐서 탈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메콩강이었어요. 네. 이제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뭐 악어도 있고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퍼지다 보니까 탈북할 때 마음을 계속 졸이다가 거기 가서는 정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거든요. 가장 이 긴장되고 내가 무사히 탈출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가장 정말 말 그대로 영화로 치면 이제 끝판대장이 그렇죠. 나오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터지는 거긴데 악어라니요. 악어한테 물려서 지금까지 한 5,000km가 되거든요. 네네. 거기를 무사히 왔는데 내가 악어한테 잡혀 물리거나 공격을 받아서 목적지가 또 앞에 보여요. 네. 태국이라는 곳이 저기만 가면 되는데. 저기만 가면 되는데 그 앞에 엄청난 장벽이 맞습니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 사실은 우리 박유성 감독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극장에 걸려 있지는 않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실 수 있고 약간 울컥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실제 겪은 이야기를 다시 찾아가서 그 과정을 그래서 뭐 밀림을 막 걷다가 함께 동행한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밤에 여기를 어떻게 걸어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아주 그거를 함축적으로 메콩강과 악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의 나는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탈북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온다라는 내용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악어라는 이 어떤 공포의 대상이 네. 사실 탈북민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넘어서지 못할 공포로서 그냥 악어라는 상징이 있는 악어라는 거군요. 상징이 있고 그게 이제 내가 보지 못하고 네. 하긴 못했지만 어디서 들려오거나 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나는 그것이 있다라고 그냥 허황되게 믿고 우린 삶을 살아가는 마냥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네. 살아가는 많은 맞아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박유성 감독의 영화 기대되나요? 저희 집에 경기도 일산에 악어가 삽니다. 저도 극복해야 될 공포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극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금 말씀하셨어요. 북에서도 한국 영화 드라마 많이 봤다. 예전에 오셨을 때는 배추도사, 무도사 보면서 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기억나는 거 몇 개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인기가 많았거나
막 또래 사이에서 막 입소문이 돌았거나. 일단 영화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뭐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요? 네. 굉장히 시기도 그렇게 멀지 않네요. 멀지 않은 시기에 네. 2000년 초반에 이제 나왔던 라이터를 켜라 뭐 이런 영화들. 네. 그런 코미디스러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저는 많이 봐고 자랐고. 네네. 주로 북한에는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인기가 좀 더 오히려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K-드라마 시간도 세죠. 길게 가고 사람들이 네. 할 게 없으니까 네네. 영화는 금방 보고 끝나잖아요. 네,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근데 드라마는 이제 시리즈가 10부, 20부, 30부짜리 맞아요.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죠.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지. 드라마는 이제 그 연도별로 쫙 나온 게 다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드라마는 보디가드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우리 차승원 배우가 네네네.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낭낭 18세, 올인, 파리의 여인, 뭐 천국의 계단, 발리에서 생긴 일, 뭐 다 봤습니다. 네, 밖에서 기간에 우리보다 더 많이 봤어. 사실상 한국에서 나서 자란 네. 사람들보다 북한에서 그러니까요. 드라마를 더 많이 봐요. 보디가드가 그 차성원 씨 유행어 띵동 그게 아니었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군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훨씬 예전에. 예,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하태경 의원 목소리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오빠란 표현 쓰지 마. 그거 최고네. 뭐 여성 동무라고 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보는 것 자체도 사실 몰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북한을 휩쓸다가 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나오는 유행이라든지 말투 네. 이런 거에 그냥 젖어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문화가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법을 제정할 때 네. 한류를 막을 법을 제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처벌 근거가 처음에 없었네요. 처음에 없었어요. 네. 어찌 이거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맞아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2017년, 18년 이때 한류 3법 네. 일명해서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러니까 그 법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막기 위한 법적 그렇죠. 근거를 세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언행을 네. 했을 때는 이제 처벌한다. 영화 드라마 보다 보면 유행어 따라하고 싶잖아요. 많이 따라하죠. 예, 마동석 씨 요즘 뭐 제일 핫한 분인데 뭐 위험해, 네가 위험해, 뭐 이런 거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이런 거 해보고 싱글이야, 싶죠. 아직 혼자. 그런데 그거 거기서 흉내 내면 그럼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이 이제 제정됐어요. 법이 제정돼서 이제 좀 위험하죠. 근데 이게 유행도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이게 재밌고 통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싱글이니? 나 싱글이야. 아직 혼자야. 이게 이 친구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암묵적으로. 그럼 친구들끼리 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서로가 알고 서로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굴 신고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해당돼서 모든 청년들을 잡아들이면 맞아요. 북한에 청년이 없어요. 정말 뭐 동독과 서독의 과정도 보면요. 먼저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동독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기시감도 느껴지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만든 영화, 드라마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지적하세요. 아까 저희가 현빈 배우의 뭐 살살 아가씨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말투가 그럴까. 그리고 박유성 감독의 매콤하게 낙오가 사는데도 약간 북에 있었던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 쓰는 북한 말 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말은 뭐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다들. 북한 남자로 나오는 아니, 배우들이 영화는 악당도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남한 형사 네. 유해진 씨. 뭐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매력 있으시죠. 매력이 있으시지만 남한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네. 북한을 너무 잘생기게 현빈으로 표현하니까 나오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네요.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북한에서 봤는데 왜 그렇게 생겼냐 네.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짓궂은 분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유튜브로 이거야 오늘 보시는 분도 박유성 감독과 김우성 PD의 얼굴을 놓고서 왼쪽 계신 분이 오셨나? 네, YTN에 대해서 네. 운영하고 있는 공조입니다. 네, 네. 자 YTN 공조 이거 열리지 오늘 영화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너무 고정된 느낌처럼 좀 사실적인 것도 좋은데 너무 영화처럼 또 편한 것들이 너무 면도 있다.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억양 같은 거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영화 언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티나게. 일부러 티나게. 그래서 사실 평안도 사투리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한 분들이 들으면요. 네. 한 50%는 못 알아들어요. 아. 저도 북한에서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네네. 평안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네. 한 70%밖에 못 알아들어요. 우리랑 제주도 사람 만나는 거 비슷한 거네요.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네.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김일성 때는 이제 북한의 영화들이 대부분 무슨 혁명 역사,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한일후쟁 때 이제 싸우던 네네. 얘기들, 뭐 일제 강점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영화를 만들면 좀 다양성을 많이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극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뭐 그리고 로맨스 코미디, 그리고 네. 이제 단막극이라고 되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시트콤이죠. 네. 그런 것들도 만들고 좀 다양화가 돼 버렸어요. 아. 당시에. 그렇게 북한에서 만드는 영화, 북한 주민들은 좀 좋아하나요?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많이 좋아하는 게 사극입니다. 와, 이거는 남북 공통이네요. 우리도 사극이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대장금 북한의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가요? 이제 현대국들은 꼭 사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이나 검열이 첫날. 있군요. 그렇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위대한 수령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사극에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시간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임꺽정, 보심록, 홍길동 이런 영화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토리에 굉장히 충실해서 가요. 영웅 스토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제 북한에서는 사극. 그러면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네. 뭔가 틀어줄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틀어줄까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어디 가서 대상을 받고 세계인이 인정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걸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기생충에 보면 약간 비닉비닉 부익부가 극심하게 나오잖아요. 네. 약간 체제 선전용으로 이거 봐라 물난리 난다 이렇게 틀려나 약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저는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병기가 있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와 이거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병기가 있고 저 집에 냉장고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북한에는 네. 그런 것들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사극을 장려하고 사극이 인기가 있었는지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그 영화 배경과 요소가 되는 장면들 속에서도 국민들은 날카롭게 다 캐치해내는 거죠. 정말 이런 얘기 해보니까요.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기회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영화 감독 박유성의 데뷔작이 인기를 끌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남과 북 합작 영화를 만들 건데 공동 감독으로 들어가시오라고 하면 이런 영화 한 편 만들면 좋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설레네요. 야, 너무 좋다. 찐 영화인이시네요. 네. 저는 이제 남북이 제일 어떤 가슴 아픈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가족 문제. 네. 그리고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가족을 못 보고 그리고 친구 뭐 형제 자매를 못 보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영화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끊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 네네, 맞아요. 저는 남북이 이제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한다고 하면 사실에 기초한 어떤 이산가족의 만남을 그린 영화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곧 있으면 그 탈북민들이 곧 이산가족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10년, 20년이 더 길어지면요. 한국전쟁 때 헤어졌던 분들은 이제 많이 고령화가 되고 돌아가신 생존하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6,000 명들이 왔고 네네. 가족이 북한에 남아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곧 또 이산가족이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를 꼭 만들고 싶네요. 네. 자, 가족의 이야기라는 건 뭐 전 세계 보편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의 가족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드라마를 품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 감독 박유성을 영화에 비유하자면 이런 영화다, 이런 장르다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5,600km를 걷고 뭐 돌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걸 보면 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 삶은. 드라마. 맞습니다. 기승전결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스릴러였지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감동. 사실 이제 초반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고 물어보셔서 전 서스펜스 이제 스릴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메콩강의 양어를 산다를 보면 이건 정말 모험 스릴러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만은 사실 그렇지만 인생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희노애락이 있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서 전 드라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내 인생인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남과 북 영화라는 독특한 비무장 지대에서 언젠가 감독 박유성
이런 이름이 올라갈까요? 그때 저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커지면요. 또 그건 또 장담 못합니다. 유명해지면 누구시더라 이러신다. 그러면 YTN 라디오 공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약간 말투가 이상해지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감독 또 영화 전공자, 영화 덕후 박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북한 이야기요? 요즘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죠.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극적이거나 프로파간다용이 아닌 진솔하고 담백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팟캐스트 사부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넘버원 시간인데요. 저희보다 귀를 더 잘 기울이는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대전 돈가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암동 흥미김밥입니다. 네, 별명으로 서로를 얘기하는 재미있는 팟캐스트 팀 사부작 팀의 한지훈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벌써 소개를 다 해버렸는데요. 네. 네, 대전 돈가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사부작에서 대전 돈가스라는 닉네임으로 PD 활동하고 있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가 라디오 스튜디오잖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이제 오디오, 이를테면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라디오 방송 같은 건데 네네. PD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왠지 동병상련이 느껴져요. 힘들죠? 아,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스튜디오가 거의 본가까지는 아니어도 삼촌집쯤은 되는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마이크가 놓여져 있고 방음창과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자, 그만큼 라디오 스튜디오가 또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조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잘 듣기 위해서인데 참 좋은 표현이죠. 듣는다라는 거. 근데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청소년, 북한 이탈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팀이에요. 사부작 팀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 사부작은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이군요. 네, 사실 사부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부작.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의 뜻처럼 저희가 좀 가볍게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말고 가볍게 수다 떨어보자라고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나 오디오 매체가 좋은 점이 저희는 이제 물론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지만 얼굴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북한 이탈 주민인데 네.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좀 그 기존에 있는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네. 프로파간다용이 아닌 진짜 솔직한 모습을 담으니까 진짜 이야기. 네, 고맙다, 잘 듣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러면 YTN 라디오 이거야 원과 경쟁 관계네요. 농담입니다. 저희가 약간 선배. 선배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 분들을 섭외하는데 난항이 있을 때가 많은데 지금 제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넌지시 카톡방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약간 좀 한탄할 겸 농담으로 네. 야, 너는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 없냐? 라고 했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의외로 손을 뻗치면 많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좀 네. 분들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방송을 어떻게 할까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비슷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훨씬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맛배기로 잠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9 181번째 이야기 1부. 안녕하세요, 춘천 누룽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곡 주먹밥입니다. 삽삭. 안녕하세요. 제주 길가질 신촌 곱창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형탄 감자입니다. 와. 네, 자연스러워요. 저는 사실 라디오 방송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와닿기도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대홍단 감자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이탈 주민 친구겠죠? 네.
네. 이렇게 닉네임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가 초면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MBTI를 물어보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네.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정규 편성상으로 1부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거기서 네.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좀 추억에 남으시는지, 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수다를 떨기에 좀 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상암동 흑미김밥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표현하는 아주 작지만 가볍지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정말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감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부작, 팟캐스트 사부작 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청률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밖에 있을 수 없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기록하고 네. 좀 보존한다는 느낌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팟캐스트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좀 시청층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좀 더 다양한 매체, 뭐 쇼폼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부딪히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중재안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들어보니까 지금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취율 올라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있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 방송에서 소개를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와, 우리 정말 좀 대단한 이런 거는 한 번쯤 언젠가 해보고 싶어. 언젠가 평양에 가서 사부작 방송 공개 방송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팟캐스트 사부작을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원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팟캐스트의 신입 국원들을 모집할 때 이제 네. 여러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네네. 올리게 되는데 그때 시기가 약간 북한과 좀 차가운 시기가 되면은 글을 올리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렇죠. 이게 괜히 한 소리 먹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팟캐스트 사부작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먼 훗날 통일이 됐을 때 팟캐스트 사부작이 기록해놓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네. 좀 좋은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 매일매일 써가는 진솔한 일기장, 남과 북 청년들의 일기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남과 북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나누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사부작 팀의 한지훈 PD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좀 보소. 네, 전쟁이 벌어지는 고지 근처 천막 막사인데요. 한 병사가 신고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최신가요에 목마른 선배들한테 혼나다가 부르는 노래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요. 죽음이 더 가까운 병사들에게 그리움은 얼마나 아픈 걸까요? 노래 죽네? 들려오는 정소. 영화의 마지막 무렵에 가면 남과 북의 병사가 정전협정을 몇 시간 앞두고 다시 전투를 벌이기 위해 마주하는데요. 그때 남북 병사 모두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영화죠.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역사가 영화처럼 펼쳐지기도 꿈꿔보겠습니다. 영화 속 이 노래 1951년 처음 녹음된 신세영님의 노래 전선야곡인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Thank you.